안녕하세요. 자, 전 김덕수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이제 2주밖에 안 남아가지고 많이 긴장도 하실 텐데 특별한 내용은 없고 객관식이니까 이틀 동안 한 4시간씩 해가지고 8시간 동안에 80문제 정도 되니까요. 오늘은 40번까지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안 푸신 분들은 쉬는 시간에 시험 보듯이 푸세요. 시험 보듯이. 그래서 내용이야 1년 동안 쭉 좋은 선생님들한테 다 배우셨으니까 내용적이면은 별거 없고 문제는 객관식 시험이니까 객관식 시험 보는 자세, 그 문제 푸는 방법, 찍는 요령이라도 가르쳐 드릴게. 그러니까 처음 뵈니까 다들 이렇게 서먹하실 텐데 저 그런 성격 아니니까요. 그냥 웃으면서 즐겁게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 가시라고. 어차피 이 시간에 점심 먹고 독서실에 있어 봐야 한숨 자고 나면 4시 되고 커피 한 잔 먹으면 5시 되고 엄마 밥 줘 그럼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한 4시간 정도 같이 하시면 혼자 하는 것보다 나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한번 보시자고. 뭐 아주 단순한 내용들은 소개형 될 게 있는 지문들은 넘어갈 거고요. 좀 주의해야 될 지문들 위주로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 각 문장에 표시하고 읽으세요? 그냥 쭉 읽으셔? 네? 문제 읽을 때 각 지문별로 주요 문구나 꼭 확인해야 될 부분에다가 표시를 하셔? 아니면 그냥 한이처럼 내리 쭉 달려? 이제 표시하시는 분이 있고 그냥 쭉 달리시는 분이 있죠? 그럼 잘 아는 지문에다 표시를 하세요? 잘 모르겠다 싶은 지문에다 표시를 하셔? 그걸 반대로 하셔야 돼. 이건 절대평가 시험이라 잘 알겠다 싶은 문제, 잘 정리된 거, 잘 아는 부분에다가 표시를 하셔야 된다고. 모르는 거는 냅다 찍어야죠. 이제 하다 보면 이제 나와. 그게 방법이. 자, 바로 시작하시자고. 자, 1번부터. 자, 1번은 법률행위 목적 틀린 것이 가장 기본 문제고, 자, 2번하고 3번하고 같이 묶으셔가지고, 자, 2번에 국유재산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 명의로 국유재산 취득하는 행위는 무효다고. 남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효, 거기다 동사를 쳐놨다가, 3, 2의 경우. 그럼 2의 경우를 뭐라고 읽으셔야 돼요? 무효인 경우 이렇게 읽으셔야지. 이런 문장 형태들이 많이 나오죠? 위의 문장하고 이어서 물어보는 거. 2의 경우, 즉 무효인 경우에 위 사실을 전혀 모르고 전득한 제3자, 모르고 제3자, 선의 제3자, 소유권 취득할 수는 없다. 이렇게 해서 선의 제3자가 소유권 취득할 수 있냐고 물었죠? 그럼 무효행위가 나오고 이에 기초해서 제3자가 권리 취득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제3자가 무효행위에 기초해서 권리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딱 3가지밖에 없죠. 그렇게 객관식은 항상 한정된 사고를 하셔야 돼. 그 3가지가 뭐예요? 네, 비진입 표시여서 무효인 경우와 통정허위여서 무효인 경우, 선의 제3자, 차고 사유 강박은 취소 사유고 무효 말이에요. 무효. 무효 사유 중에 제3자가 권리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비진입 통정허위 표시에서 선의 제3자. 또 마지막 하나가 뭐예요? 무효 사유 중에 명의신탁이죠. 명의신탁이어서 무효인 경우 이때는 선이든 악이든 권리 취득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잖아요. 이 3가지 사안을 제외하고는 무효행위에 기초해서 제3자가 권리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없다고. 그러니까 3번 같은 지문이 낯설게 나와도 이거 이외에는 제3자 권리 취득하는 경우 없으니까 이 경우도 무효겠구나 이렇게 하고 푸시면 돼요. 그리고 4번하고 5번하고 같이 묶어서 비교하시고. 자, 4번은 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 약정할 때 법정수수료 한도를 초과한 거예요. 그래서 강행복귀에다 통합시키고 강행복귀에 속하는 것이고 이에 위반한 수수료 약정은 전부가 무효로 된다 이렇게 나왔죠. 그럼 객관식 시험 지문이라는 게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가끔 시험 지문을 읽고 뭘 물어보는지를 몰라서 못 풀었다고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 지문에서 나한테 뭘 요구하는지를 몰라서 못 푼 경우가 있다고. 그럴 때는 질문 형태로 읽으시면 돼요. 끝에를 전부가 무효로 된다 이렇게 나왔죠. 이거를 전부가 무효로 되냐 이렇게 자기가 자문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전부가 무효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생각하라고 물어본 거니까 법정수수료 한도를 초과했을 때는 초과분만 무효고
법정 수수료까지는 정당하게 1위를 했으니까 그 법정 수수료까지는 효력이 있다고. 그래서 초과분이 무효인데 전부가 무효. 그래서 거야 틀린 거예요. 그래서 4번이 틀렸다고. 이와 비교하실 게 5번이요. 5번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이렇게 나오죠. 무자격자가 개설 등록하지 않고 무등록 상태로 중개업하면서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한 건 이건 전부가 무효다고. 구별되시죠? 4번은 중개업자가 한 거고 5번은 무자격자가 한 거고. 5번이 최근 판례니까 둘이 비교해서 같이 기억을 하시라고. 그 다음 2번에 반사회적 행위 틀린 것은 사회질서 위반 유형으로 판례들이 굉장히 많죠. 그중에 어느 시험이나 항상 나오는 게 3가지가 있다고. 사회질서 위반일 것 같은데 사회질서 위반 아니다고 한 거. 이 전형적인 게 3가지가 있다고. 첫째는 강박. 강박은 강박으로 다뤄야지 강박 자체가 사회질서 위반은 아니다라고 했고, 두 번째는 조세포탈. 이게 제일 판례가 많죠. 사회질서 위반이냐 아니냐 물어볼 때 세금과 관계된 판례 나오면 더 읽을 필요 없어요. 사회질서 위반 아니다 하면 돼. 그 망치 드신 그들도 세금 안 내죠. 원래 여기 학원은 항상 그렇게 경직된 분위기로 수업을 하셔? 예배당 분위기로? 예배당은 내일 가는 거고 그냥 즐겁게 하셔. 세금과 관계된 지문들이 나오면 일단 사회질서 위반 아니다 하고 푸시면 돼. 그리고 세 번째는 강제집행 면탈. 그리고 글씨는 타고난 거라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글씨는 더 이상 잘 쓸 수가 없으니까 그냥 들으시면 돼. 자주 봤던 거니까. 강박,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이 3가지가 가장 전형적인 사회질서 위반 아니다라고 한 판례 사건들. 느낌으로 보면 사회질서 위반일 것 같아. 왠지 못된 짓 하니까. 그래도 사회질서 위반은 아니다라고 해서 이 3가지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1번은 강제집행 면할 목적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문제 제목이 사회질서 위반인데 1번 지문에 강제집행 면할 목적 이렇게 나오면 더 읽을 필요 없잖아요. 사회질서 위반은 아니다 하고 달리시면 되잖아. 마중 나왔잖아. 강제집행하고 마중 나왔잖아. 저예요 하고 강제집행에다 표시하고 또 달리시면 돼. 다 이제 정확하게 이제 보실 부분은 강제집행 면할 목적으로 허위로 근저당권 설정된 게 있죠. 이 행위는 유효요, 무효요? 에? 유야, 무야? 편하게 하시오. 괜찮아요. 딴 데 가서 이것도 모르더라고 흉보 그러진 않으니까 그냥 편하게 하시라니까. 편하게. 유효야, 무효야? 무효지. 왜? 허위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다라고 해서 언제나 유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회질서 위반이냐 그 밖의 사유에 해당해서 무효냐에 따라 반환이나 말소 청구 여부가 달라지죠.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되냐 안 되느냐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사회질서 위반인지 아닌지를 물어본 문제니까 사실 유효 무효는 안 따지셔도 괜찮아. 1번은. 그래도 내용은 정확히 아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강제집행 면할 목적으로 허위로 근저당권 설정등기 격려하면 그 등기 행위는 무효다고. 근데 무효인 이유가 허위 표시여서 무효죠. 에? 허위 표시여서 무효야. 사회질서 위반까지는 아니란 이야기고. 그 다음 2번. 갑이 세금 회피하기 위하여 이렇게 나오죠. 문제가 사회질서 위반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세금 나왔죠. 그럼 사회질서 위반은 일단 아니다라고. 그럼 세금 회피하기 위하여 을과 명의신탁 약정 맺고 그럼 명의신탁 유효요? 무효요? 에? 무효지. 명의신탁은 무효잖아요. 만약에 갑과 을 간이 배우자 간이면 이 경우에 유효야, 무효야? 잘 봐봐. 세금 회피잖아요. 그럼 설령 종중 배우자 간이라 할지라도 조세포탈 목적으로 하면 무효죠. 그럼 정확히 아셔야 돼. 그래서 일단 갑과 을 사이 명의신탁은 무효다고. 그럼 자기 소유 부동산을 을 명의로 등기해뒀죠. 그럼 을 등기는 무효지. 그럼 갑은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고. 이때 이전 등기를 뭐라 그래요?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하잖아요. 말소라고 하든 이전이라고 하든 똑같죠. 그래서 1번하고 2번이 조세포탈하고 강제집행 면탈 목적하고 사회질서 위반 아니다라고 한 전형적인 사건. 강박 사건은 뒤에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그 다음 3번. 거의 옆에 쉬고
3번은 이제 자주 보셨을 텐데 이 새로 나올 수 있는 가장 유력한 판례예요. 3번이. 도박 채무 변제를 위하여 이렇게 나오면 도박 채무는 사회질서 위반이죠. 그래서 도박 채무에다가 무효 이렇게 써놨다가 다만 이제 도박 채무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부동산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